이게 뭐야? 또 이렇게 많이 나왔네. 박인주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난방비 아끼겠다고 전기장판만 켜고 잤을 뿐인데 요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요즘 전기요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어라, 또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 말 요즘 자주 하시죠? 저는 20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현장을 다니며 정말 똑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선생님, 겨울이니까 난방비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겨울이라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당신이 지금 깔고 있는 그 매트, 전기장판이냐 온수 매트냐에 따라 요금이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달도 또 많이 나왔네. 그래도 추우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고지서를 접어서 그냥 서랍에 넣어버리죠. 따져볼 힘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겨울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긴 3만 원, 5만 원이 10년 쌓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모르게 매년 한 번씩 난방비로 해외여행 한 번 갈 돈을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인주 할머니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이 멈췄어요. 이게 맞나? 바로 옆집 김순자 할머니 집도 가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크기의 방이었죠. 그런데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집은 깜짝 놀랄 만큼 높았고 다른 집은 믿기지 않을 만큼 낮았어요. 더 신기한 건 두 분 다 겨울마다 침실에 난방 매트를 깔고 밤새 따뜻하게 주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할머니, 어떤 걸 쓰세요? 한 분은 전기장판, 다른 분은 온수 매트. 그 순간 퍼즐이 딱 맞춰졌습니다. 아, 이게 그 차이구나. 그래서 제가 두 집을 똑같은 조건으로 한 달 동안 써보겠습니다. 시간도 같고 온도도 같게요. 그리고 결과를 봤습니다. 전기장판을 쓰는 집은 여전히 많이 나왔고 온수 매트를 쓰는 집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믿기 힘들어서 다른 집들도 가봤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를 가도 똑같았습니다. 전기장판 집은 늘 높고 온수 매트 집은 늘 낮았어요. 마치 규칙처럼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당신의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이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겨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박인주 할머니도 온수 매트로 바꾼 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당신도 알게 되셨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매달 몇만 원짜리 선택이라는 걸요. 그럼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 이제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처음 켰을 때부터 다릅니다. 박인주 할머니의 전기장판. 켜자마자 전열선이 바로 뜨거워지면서 계속 전기를 먹습니다. 켜져 있는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열을 만들어내요. 반면 김순자 할머니의 온수매트는 처음에만 전기를 많이 씁니다. 물을 데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물이 한번 따뜻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거의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은 열을 오래 붙잡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입니다. 물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같은 무게의 철이나 알루미늄에 비해 물은 열을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금고처럼요. 그래서 물을 한번 데우면 그 안에 저장된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치 보온병 안에 따뜻한 물처럼요. 전기장판은 이걸 못해요.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마치 불을 끈 프라이팬처럼요. 진짜 차이는 밤에 잘 때 생깁니다. 전기장판은 몸이 누워있으면 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장판이 다시 데우고 또 씻고 또 데웁니다. 이게 밤새 반복됩니다. 따뜻해졌다가 씻고 다시 데우는 거죠. 그래서 8시간 내내 전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밤 10시에 전기장판을 켜면 10시 5분에는 따뜻해져요. 하지만 10시 15분이 되면 당신의 몸이 열을 빨아가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온도 센서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다시 데웁니다. 이런 식으로 20분마다 또는 30분마다 계속 데우고 식기를 반복해요.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이 사이클이 15번 이상 반복됩니다. 계산해보면 8시간 중에 거의 6시간에서 7시간은 가열 상태라는 뜻입니다. 온수 매트는 다릅니다. 안에 있는 물이 한번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아요. 물의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국말로 설명하면 온도를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물은 이 비열이 엄청 커요. 그래서 같은 무게의 금속이나 돌에 비해 훨씬 천천히 식습니다. 온수 매트 안에 들어있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데워지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서서히 식어갑니다. 온도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만약 물의 온도가 50도에서 시작해서 35도로 내려가는데 8시간이 걸린다면? 그럼 가열 기능을 거의 안 켜도 돼요. 전기장판은 이런 겁니다. 차가운 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놓고 계속 데우는 것과 같아요. 불을 끄면 바로 식어버리니까 계속 불을 켜야 합니다. 반면 온수 매트는 따뜻한 국을 담은 보온병과 비슷합니다. 한번 데워두면 뚜껑만 닫아놔도 몇 시간 동안 따뜻하죠. 이게 바로 전기요금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기장판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가열 시간이 총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입니다. 반면 온수 매트는 처음 예열 20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7시간 40분 동안은 거의 가열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한두 시간,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가열을 안 해도 계속 따뜻합니다. 물이 조금 식었을 때만 잠깐 데우고 다시 멈춥니다. 즉, 전기장판은 밤새 계속 켜져 있고 온수 매트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매일 밤 6시간에서 7시간씩 전기를 먹고 다른 쪽은 초반 20분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요금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같은 방, 같은 시간인데도 한쪽은 9만 원, 다른 쪽은 2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건 기계의 성능 차이가 아니라 작동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까지 당신이 모르고 내왔던 전기요금으로 쌓여온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선택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매달 수십만 원짜리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온수 매트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수 매트를 잘못 사용하고 있거든요. 99%가 틀리는 온도 설정. 제가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온수 매트를 쓰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인가? 온수 매트를 최고 온도로 설정해 놓고 자는 거예요. 보통 45도나 50도까지 올려놓고요. 따뜻하게 자려면 온도가 높아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따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수 매트는 뭘 할까요? 다시 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열 기능이 자주 켜져요. 높은 온도를 유지하려다 보니 계속 전기를 써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가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이미 온수 매트를 쓰시는 분 중에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올바른 온도 설정법. 자, 이제 알려드릴 방법을 써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열 단계입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온수 매트를 미리 준비해둬야 해요. 보통 저녁 9시쯤 침실에 들어가신다면 8시 30분쯤에 온수 매트를 켜두세요. 이때 온도는 40도로 설정합니다. 40도가 충분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열을 해둬요. 침실이 따뜻해질 때까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수면 단계입니다.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작이 있습니다. 온수 매트의 온도를 35도로 내려놓으세요. 35도면 너무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미 침실이 따뜻해져 있고 당신의 몸도 함께 열을 내니까요. 35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낮춰놓으면 온수 매트가 거의 가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천천히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유지하니까요. 가열 기능이 거의 안 켜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훨씬 적게 써요. 온도 5도의 마법. 제가 만난 분 중에는 60대 혼자 사시는 남성분도 계셨어요. 원룸에 사시는데 전기장판 하나 깔고 겨울을 나셨죠. 그런데 한 달 전기요금이 1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나는 난방도 거의 안 틀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셨어요. 전기장판이 원룸 전체를 난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도와 35도의 차이? 그게 뭐 그리 차이가? 라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온도를 5도 내리는 것만으로도 전력 소비가 30% 이상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이 지금 온수매트로 월 25,000원을 내고 있다면 이 방법으로 월 15,000원대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1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 제가 직접 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미경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는 온수매트를 이미 쓰고 계셨는데 매달 전기세가 5만 원대가 나왔어요. 온수매트를 써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하면서 불평하셨어요. 제가 방문해서 온수매트 설정을 봤어요. 온도가 48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온도를 40도로 줄이고 누우실 때 35도로 다시 내려놓으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전기세가 25,000원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25,000원이 줄었거든요. 이게 1년이면 30만 원입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이걸 왜 몰랐을까? 라고 하셨어요. 당신도 지금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온수매트를 이미 쓰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 이 온도 설정을 써보세요. 40도 예열, 35도 수면. 이것만으로도 전기세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온수매트와 전기장판의 차이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선택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당신이 궁금한 부분이겠죠. 여러분의 가구 형태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다릅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1인 가구, 원룸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온수매트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소형 온수매트를 사시면 돼요. 보통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에 살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월 2만원대가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원룸은 난방이 잘 안 되거든요. 온수매트를 깔고 자면 침실이 따뜻해지니까 몸이 따뜻해집니다. 덜 추운 거죠. 두 번째, 전기요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요는 전기장판보다 전기를 덜 써요. 훨씬 작으니까요. 가격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여전히 월 4만원대에서 5만원대가 나와요. 당신이 만약 1인 가구라면 저는 온수매트를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비싸지만 전기세로 따지면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한 달에 2만원 3천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2인 가구, 신혼부부, 두 분이 함께 자시는 분들 보세요. 당신들은 더블 사이즈 침대를 쓰실 겁니다. 온수매트를 선택한다면 더블 온수매트를 사셔야 해요. 가격은 30만원에서 50만원대까지 합니다. 조금 비싸죠. 그런데 전기세를 생각해봅시다. 싱글 온수매트는 월 2만 3천원이라고 했어요. 더블 온수매트는 좀 더 크니까 월 3만원대에서 4만원대가 나와요. 하지만 전기장판은요? 더블 사이즈 전기장판을 쓰면 두 분이 함께 따뜻해지려면 더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12만원에서 15만원대가 나와요. 더블 온수매트와 더블 전기장판의 차이는 월 10만원입니다. 1년이면 120만원이에요. 5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더블 온수매트를 추천합니다. 처음 구매비는 조금 비싸지만 전기세로 충분히 메울 수 있거든요. 3인 이상 가족?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이들 침실, 부모 침실, 거실 다 난방을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침실에는 온수매트를 깔고 아이들 침실이나 거실 난방은 에어컨이나 기타 난방기구를 쓰는 거죠. 부모님은 밤새 침실에서 자니까 침실 난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경우 온수매트 한 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세요. 5월 3만원 정도면 부모님 침실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침실은 겨울에도 기본 난방이 있으니까 전기요나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전체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구 형태에 따른 정리. 자, 정리해 볼게요. 1인 가구는 소형 온수매트, 2인 가구는 더블 온수매트, 3인 이상 가족은 부모 침실의 온수매트, 나머지는 다른 방법.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제품 선택 시 주의사항. 이제 제품을 고를 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은 건 아닙니다. 10만원대, 20만원대 제품이면 충분해요. 에너지 효율 등급을 확인하세요. 1등급 표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소음도 확인하세요.
온수 매트는 펌프 소음이 날 수 있거든요. 몇몇 제품은 소음이 크니까요. 그리고 AS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고장나면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온수 매트는 충분히 좋습니다. 억지로 비싼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상황에 맞는 크기와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이미 전기장판을 쓰고 있다면, 혹시 당신이 지금 전기장판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온수 매트로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직 괜찮습니다. 전기장판을 새로 사야 할 때 온수 매트로 바꾸면 돼요. 지금은 앞서 알려드린 온도 절약법을 써보세요. 타이머를 설정해서 새벽 4시나 5시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방법들로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상황에 맞게 천천히 변화를 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42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당신이 이 정보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운이 좋은 거라고요. 많은 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매년 겨울마다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한숨을 쉬면서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이 정보로 인해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더 따뜻하게, 더 경제적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의 친구들, 이웃들도 많을 거예요. 혹시 아직도 전기장판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